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2022년 11월 4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채권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이유는 워낙 금리의 향방이 개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집을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보수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등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이제 채권 매니저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출연자 똑같이 나오셨고 매튜 홀백은 모건 스탠리의 마크로 전략하신 분이고요. 그럼 머린 오카너는 이제 하이 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죠. 그 뎃 신디켓의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어숍 바티아는 데피티 CIO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데피티 CIO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채권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마크로 전략하신 분입니다. 파이널 라운드라고 해서요. 파이널 라운드, 래피드 파이어 라운드에서 쇼 끝나기 한 5분 전에 단답형으로 세 가지 질문을 묻고 답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거기서 이제 연준의 최종 금리가 종단 금리가 5%를 상회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은 아니오라고 대답했고요. 마린 오카나는 딱 5%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의 통화 정책의 그런 금리 수준이나 아니면은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것이 긴축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동의 긴축적인 영역이다. restrictive territory다.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다음 주 목요일에 이 CPI 수치에 대해서 너무 높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튜 홀백하고 아숍은 아니오라고 대답했고요. 마리는 아니길 간절히 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한 주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물가로 높아진 금리는 다시 물가가 속락하면서 낮아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지금 모건 스탠리의 인하우스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장기 회사채, 즉 투자 적격 등급의 장기 회사채를 지금 살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신 분들이 이렇게 두 분 계셨습니다. 숍하고 마린하고 이렇게 생각을 밝혀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쪽에 알파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이힐드라고 그러죠. 고위험 회사채 같은 경우에 가산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러 보자면 오로지 미국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5%를 겨우 찍거나 안 찍고 지금 금리가 내려오거나 하면은 소프트 랜딩도 가능한 것은 아니냐에 대한 언급도 살짝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린 오카너는 이제 투자 등급 장기 회사채에 기회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IG 인덱스상 6%를 주는 이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에서 6% 이상의 금리를 주는 거는 2008년 이래 거의 13년, 15년 이래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이렇게 현재는 상승하는 가운데 가산금리도 상승해서 현재 금리 조합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진짜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가운데 가산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가 지금처럼 꼭 매력적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리가 상당히 많이 튀긴 하겠지만 IG의 특성상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고 그 가운데 국채금리는 하락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꼭 지금보다 더 높았다는 건 아니죠. 어느 구간에는 더 높았을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duration risk, 만기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초단기로 이렇게 해서 운용하는 게 올해 내내 괜찮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렇죠? 연준이 이만큼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종단 금리도 어느 정도 예상하는 시점에 와서는 연극기금이나 아니면 보험사들은 이제 장기 채권, 즉 듀레이션을 add 한다고 그러죠. 듀레이션을 이제 더 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 채권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자본 이득을 상당히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땡겨와서 말하지만 현재 시장에 이제 채권 공급이 은행채만 있다는 겁니다. 은행채는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만 반영하는 거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조달하더라도 더 높은 금리로 대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특성상 회사채는 지금 시장에 공급이 발행시장, primary market이라고 그러죠. 발행시장에서 지금 잘 발행이 안 돼 있고요. 은행채만 지금 시장에 공급이 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채 입장에서는 상당히 2020년, 2021년에 이미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서 저금리로 장기로 또 돈을 많이 빌려놨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렇게 높은 금리 상황에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그런 요인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숍도 장기 회사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말씀하시면서 2009년도에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상당히 그 이후로 성과가 괜찮았다는 거죠. 그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이 진단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는데요. 지금 채권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정도의 물가 하락이 내년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 이 말씀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 터미널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크레딧 리스크인데 미국의 이제 IG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안정적인 거죠. 그죠? 지금 현재는 2022년 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유럽의 이제 스프레드는 이만큼 많이 튀었다가 지금 다시 또 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보면은 코로나 위기 때 특히 2020년 한 3월쯤이었으면 그때 미국과 유럽의 회사들이 동히 굉장히 크레딧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가격이 폭락했죠. 즉 금리가 확 튀었는데 그 가상금리가 확 튀었는데 지금 미국의 회사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반대로 유럽은 굉장히 안 좋았다. 거의 이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매튜 호른백은 이제 좀 두 가지 큰 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topping out,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달러도 지금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셨습니다. 1년 내내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에 모건 스탠리의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지금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내년에 상당 수준으로 물가가 떨어진다. 우리가 이제 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지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리고 이번 고용보고서도 굉장히 급속도로 무슨 임금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열기가 식은 것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가가 떨어진다면 그죠? 물가로 인해서 급속도로 올랐던 금리도 다시 떨어질 수 있고 또 달러도 이제 꺾일 수 있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건데요. 이제 미국만 현재 견조하고 유럽, 중국은 경기 하강 국면이 완연하기 때문에 이 만기의 관점, 듀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미국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한 유럽의 채권 금리가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진단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건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나온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의 그런 화면들을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세션이 있었던 2008년 금융위, 이 파란색이 하이힐드 고위험 회사채고요. 그 다음에 이게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죠. 1000 베이시스니까. 이때 보면은 거의 채권의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2000 BP, 그러니까 20%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금융위기였죠. 지금 보면은 2022년 수준 보면은 코로나 위기 때 비교하면 굉장히 둘 다 안정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JP 모건의 법 마이클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적어도 고위험 회사채가 300bp는 더 벌어질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어느 사이클을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앞에 봤던 이 정도 수준의 그런 그쵸? 지금 현재 해봤자 뭐 500bp 뭐 이 정도 수준의 그 스프레드 갖고 끝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800bp 정도의 그런 8% 정도의 가산금리가 더 붙어 있는 상황에서 보통 고점을 아무리 그래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아숍은 거기에서 약간 이제 반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리세션의 기간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2023년 또 2024년에 도래하는 그런 회사채도 적을 정도로 회사들이 2021년, 2020년에 굉장히 장기로 해서 혹은 중기로 해서 상당한 자금을 미리 마련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금융업계에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은 필요한 때 하는 게 아니고요. 금리가 싸고 할 수 있는 데 한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이제 미국의 회사들이 많이 실천해서인지 만기가 이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도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이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진짜 2년, 3년 갈 것인지 길어지면은 못 버틸 회사들이 더 나타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애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회사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회사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발행을 해서 2020년대에 조달하신 분들은 사실 그 금리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새로 발행해서 조달하지 않는 한 당초에 뭐 2%, 3% 이렇게 조달했던 금리 그대로 지금도 이자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00bp까지 벌어진다는 얘기는 좀 너무하지 않냐 말씀하셨고 부도율도 7% 이상 일어나기는 앞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지난 11월 4일 날 저도 이제 좀 포지션을 약간 변동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전체 한 3% 정도를 변동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 피크와 인플레이션 피크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갖고 있었던 에너지 ETF를 갖다가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유틸리티도 그동안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주식도 올해 좋았고 유틸리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았던 대표적인 자산이 또 저변동 배당주하고 커버드 콜 이렇게 전략을 한 디보라는 걸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과감히 더 많이 매도하진 못하고 한 10분의 1만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한 그 달러를 다시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고 한국의 장기 채권을 갖다가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12월 중에는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한국의 장기 채권 ETF는 편입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